다시 설명할게요. 요거부터. 자, 일단은 바탕화면에서 카카오톡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얘가 조금 무거워서 열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좀 기다리시면 다음과 같이 노란 창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터치해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첫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그 더보기를 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창이 이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맨 위에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왼쪽에 보면 그 표시가 돋보기 오른쪽 그 표시가 QR코드예요. 그거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화면으로 변동해요. 이때 카메라 화면으로 변동하지 않고 허용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창이 만약에 핸드폰에 뜨신다면 거기에서 허용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PC로 돌아와서 컴퓨터로 돌아와서 QR코드 로그인이라고 써져 있는 거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QR코드가 나오고 핸드폰을 QR코드에다가 비춰주시면 로그인 또는 일회용 로그인 내 PC 로그인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로그인 또는 일회용 로그인을 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화면처럼 핸드폰에서 이제 로그인 성공이라고 뜨는데 만약에 일회용 로그인을 터치를 하셨으면 인증번호 나오거든요. 컴퓨터상에 나오는 인증번호 쓰시고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PC에서 로그인이 이거 여기 그 PC의 왼쪽 하단에 보시면 종그림이 하나 있어요. 종그림 보이시나요? 네. 요거 종그림 클릭하시면 어제 카카오톡 열어놓고 작업하니까 오른쪽 위에 계속 뭔가 쉴 새 없이 뜨셨죠? 그 대화가 채팅에 날라올 때마다 알림이 뜨는 건데 그 알림을 끄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실 거냐면 42페이지 44. 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 네. 네. 교재 페이지 43페이지로 볼게요. 43페이지 6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바탕화면에서 한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실게요. 바탕화면에서 한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실게요. 했나요? 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답안 작성 요령이죠? 키보드에서 뭐 눌러야 돼요, 선생님? F7. 자, 그 다음에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에 몇 미리? 10mm. 왼쪽, 오른쪽을요? 11mm. 아니요? 자, 그 다음에 1점 쓰고 엔터 5번, 2점 쓰고 엔터 2번, Alt Shift 엔터에서 페이지 추가, 3점 쓰고 엔터 5번, 4점 쓰고 엔터 2번, Alt Shift 엔터에서 페이지 추가할게요. IDQ 원서 접수하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커서의 위치를 2번 아래다가 갖다 놓을게요. 커서 위치 2번 아래다가 클릭.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입력 클릭. 맨 앞에 표 그림 클릭. 자, 그리고 줄수와 칸수를 해줄 건데 안 세봐도 된다 그랬죠? 몇 줄에 몇 칸이에요? 5줄 6칸. 5줄에 6칸. 이거 고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하고 만들기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6번 문제입니다. 범프 오브 치킨. 그거 입력할게요. 아래다가 클릭. 문제 번호 2번 아래다 클릭. 2번 아래다 클릭. 입력 표 그림. 줄수 5줄 6개 글자처럼 찍고 체크 만들기. 그 다음에 내용. 자, 그러면은 저희 다음처럼 내용 다 쓰셨다면 1번 조건 읽어볼까요? 전체 캡션 모두 자, 그래서 9번부터 여기 끝까지 블럭을 잡아주시고 위에 상단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 도둠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처음에 글꼴을 바꿀 때 이 글꼴의 모양이 한글 글꼴로 되어 있어서 모든 글꼴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냥 도둠을 쓰시면 글꼴이 도둠이 안 나와요. 그래서 꼭 모든 글꼴 먼저 눌러준 뒤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이후에 도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도둠 나오는데 어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 나오는 거 도둠을 클릭을 할 건지 아니면 엔터를 칠 건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글꼴을 쓸 때 도둠 글꼴을 다 쓰면 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도둠에 도자만 썼어. 한 글자만 썼어. 그러면 아래쪽에 나오는 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0포인트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읽어볼까요, 선생님? 정렬 문자 가운데 정렬 숫자 오른쪽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하자고 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가운데 정렬을 다 해줘요. 가운데 정렬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부분 있죠? 요렇게만 블럭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블럭 풀으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다음처럼 끝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이때 여기 비어있는 빈칸까지 블럭을 잡는 이유는 나중에 여기에 숫자가 써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위에 상단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오른쪽 정렬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그럼 숫자 오른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셀 배경색 노랑 해줄 거예요. 여기 9분부터 15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표 클릭. 찜볼하면 눌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셀 배경색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내림 단축 클릭. 자, 그리고 표준색의 오피스의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거 노란 클릭합니다. 그러면 색깔이 노랗게 바뀌는데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반전 색깔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정상. 자, 그 다음에 4번 조건 읽어볼까요? 한글 계산 기능 이용할 빈칸을 함께 구하고 캡션 사용할 것. 일단은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세 칸이 빈칸이죠? 예. 여기다 합계값을 구해줄 거예요. 19부터 여기 합계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이때 여기 왼쪽에 연도부터 블럭 잡으시면 요거까지 다 더해버리니 실수 마시고 숫자만 딱 블럭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이때 아래쪽에서 하지 마시고 되도록 위쪽에서 해주시는 거 추천.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블록 계산식 있죠? 예.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 눌러줍니다. 만약에 평균 문제가 나오면 블록 평균 하면 되고 평균의 문제는 항상 소수점 두 자리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건 자동으로 추가되니까 그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캡션 기능을 이용할 것. 여기 오른쪽 위에 록 페스티벌 공연팀 현황 요게 이제 캡션인데 지금 커서의 위치가 표 안에 있어야 위에 메뉴표가 생겨요. 그래서 블럭을 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위에 상단에 메뉴표 앞에서 두 번째 가 1이라고 써져 있는 요게 캡션 찾으셨나요? 예. 그리고 이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고 표를 기준으로 위쪽에 써진 거기 때문에 위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착각을 하시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 위가 있는데 오른쪽 위는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옆에 화살표 눌러서 위 누르셔야 되는데 그냥 그림 눌러서 그래요. 자, 그 다음 왼쪽 위에 표 1 써지죠? 그거 블럭을 잡고 지워주세요. 그냥 지우면 경고창 떠서 블럭 잡고 지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글자 다 쓰셨나요? 예. 자, 그러면 블럭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1번 조건에 보면 표 전체, 표 캡션 도둠 10포인트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얘도 글꼴을 도둠의 10포인트로 바꾸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글꼴 도둠 10포인트 조건엔 없지만 출력 형태의 글씨가 오른쪽에 써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까지 눌러줍니다. 자, 마지막 5번 조건 읽어보실게요, 선생님. 선 모양은 출력 동일하게 처리. 자, 선 모양은 동일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여기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이중실선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표 전체에다 블럭 잡아줍니다. 이때 오른쪽 하단에 빨간 점이 떠 있는지 확인 되어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이거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창 뜨는 게 이거 한글만 이렇게 바깥에서 합니다. 엑셀 파워포인트는 다 우클릭 하실 때 안에서 해요. 바깥에서 하는 이유가 이게 안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블럭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 방지하고자 바깥에서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테두리 배경에다가 올려놓고 옆으로 보면 각셀마다 적용 나오죠? 그거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선 종류 이중실선 클릭할게요. 이중실선 클릭. 요거. 그 다음에 바깥쪽 눌러줍니다. 그리고 설정.
자,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구분부터 합계까지 블럭 잡고 표 바깥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요. 각셀마다 적용 클릭, 이중수일선 클릭하고 바깥쪽 클릭해주고 설정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첫열 부분 구분부터 2018년도 블럭을 잡고요. 역시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 클릭하고 이중실선 클릭하고 바깥쪽 클릭하고 설정합니다. 다 하셨다면 바깥쪽에 클릭해서 블럭을 풀고 오른쪽 하단에 클릭해서 커서를 갖다 놔주세요. 자, 그리고 위에 상단의 메뉴표에서 셀 테두리 그림 말고 글자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대각선 아래 셀 테두리 글씨 누르고 대각선 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넘어갑니다.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볼 거냐면 56페이지. 됐나요? 자, 56페이지에 6번 문제가 출력 형태를 보니까 가로로 되어 있는 표죠. 아니, 차트죠. 그 차트 만들 거예요. 자, 1번 조건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구분별 2021, 2020년, 2019년, 2018년을 제외 그리고 나머지 값을 다 블럭을 잡아줄 건데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왜?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가지고 차트를 만든다고 설명했었죠? 노란색으로 색칠한 셀 전체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표에서 앞에서 세 번째 차트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표 위쪽으로 차트가 생겨요. 오른쪽 위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 있는데 그거 체크하시면 표 아래쪽으로 차트가 내려옵니다. 그런가요? 요거 순서 바꾸지 마세요. 순서 바꾸지 마시라고. 글자처럼 취급 체크 먼저. 그 다음에 크기 늘려주세요. 크기 조절점에 올려놓고 크기 늘려줍니다. 너무 늘렸어. 표보다 좀 작게. 표보다 좀 작게. 그 다음 이제 차트 마법사에 들어가서 차트의 종류를 가로막대형으로 바꿔줄 건데 자, 여기 차트 영역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크기 조절점이 뒤로 옮겨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차트 마법사 클릭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조건 읽어볼까요, 문제?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작업할 것 되어 있죠? 네. 차트 종류에 보면 가로막대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먼저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차트 모양 선택에 여러 가지 차트, 가로 차트들이 있는데 얘 각각의 차트를 눌러보면 아래쪽에 여기에 이름이 있어져요. 저희는 어떤 차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요 맨 처음에 있는 게 이름이 묶은 가로막대형이에요. 맞죠?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다음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가로막대형은 여기가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세로가. 자, 근데 세로를 보면 출력 형태는 연도가 나오죠. 네. 그래서 방향을 열로 바꿔줄게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다음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다가 클릭하고 록 페스티벌 출력 형태에 있는 제목 써줄게요. 다니 땡땡.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위에 차트 제목 생기고 아래쪽에 단위 회 생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범례에 있는 가로축에 차트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건 차근차근 3번 조건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3번 조건 읽어볼까요? 제목은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배경 그림자 글자 포인트. 그 조건 읽으실 때 가로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네. 자, 차트에 이제 차트 제목 부분 록 페스티벌 공연팀 현황에다가 더블 클릭 해주시고 했나요? 네. 그 다음에 위에 탭에 보면 제목 모양 배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배경의 선 모양이 종류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뭘로 바꿔요? 한 줄로. 오른쪽에 있는 굵기와 색깔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림자 클릭하고 그림자 몇 포인트? 2포인트. 자, 그 다음에 위에 글자 탭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글꼴 뭘로 해달래요? 굴림으로 해달래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몇 포인트예요? 12포인트. 근데 되어 있죠? 네. 그럼 할 필요 없겠네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 거. 뭐 해야 돼요 또? 진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속성에 진하게 넣어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조건에는 없지만 이게 위치가 간혹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기 위치 탭 클릭하고요. 차트를 기준으로 이게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위를 클릭을 해줘요. 되어 있으면 누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정 눌러줍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4번 조건 한번 해봅시다. 4번 조건. 제목의 전체 글꼴 굴림 보통 10포인트. 제목 2의 글꼴을 굴림 보통 10포인트인데 제목 2회가 여기 세로축 이름표, 가로축 이름표, 가로축 제목, 그리고 범례 이렇게 4개입니다. 총 몇 개? 4개. 4개. 자, 세로축 이름표부터 차근차근 바꿔볼게요. 글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시는데 어제 보니까 선생님 요거 더블 클릭하실 때 근처에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까맣게 색칠한 부분 있죠. 네. 그거 맞춰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축 이름표 모양이란 책이 딱 떠요. 근데 선생님 저는 왜 밑에 단위가 없죠? 안 쓰셔. 표에 단위 써요? 표 말고 여기서 쓰는 거. 많이 잠깐만.
자, 축 이름표 모양이라고 창 떴다면 여기에서는 배경은 건들 게 없어서 위에 글자 탭으로 넘어가시고 글꼴 뭘로 해달랬어요? 굴림. 그리고 기본의 글자 크기가 9포인트라서 몇 포인트로 바꿔줘야 돼요? 10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정 눌러주시고 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 가로축 이름표 숫자의 검은색 부분에다가 역시 더블 클릭. 그러면 창의 이름은 또 축 이름표 모양이라고 떠야 돼요. 그 상태에서 위에 또 글자 탭 넘어가셔서 글꼴 굴림에 10포인트. 보통은 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설정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단위회 써져 있는 가로축 제목에다가 더블 클릭. 축 제목 모양이라는 창이 뜨면 역시 글꼴을 굴림에 10포인트 넣어줍니다. 이때 선생님 우리 뭐식이냐 오타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 자, 마지막입니다. 범례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글자 탭 다시. 범례는 출력 형태의 테두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배경에서 선 모양 뭘로? 한 줄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글자 탭 넣어가서 글꼴 굴림에 10포인트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정. 글꼴을 찾으실 거면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막대기가 맨 위에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내려오면서 찾으면 돼요. 글꼴의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귿 순이니까 얘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아래서 내려와야 찾기가 편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글꼴이 아니군요. 아니요, 맞아요. 두 개만 나올 때 어제 설명해 주셨는데. 더블 클릭하고 다시 위치. 그림자 하면 안 되죠. 조건에 없잖아요. 글자 오른쪽 가운데. 이동 막대가 어떻게 되게? 맨 위에 올라가서 더 올라가야죠. 끝까지. 그리고 휠을 살살 굴려요. 세게 부르지 말고 아래로 살살 굴려요. 살살 굴리세요. 샵 지나서 자 이제 가는 동안이에요. 천천히. 근데 마음이 급해서 그래. 왜 급하게 드세요? 살고 살짝 천천히.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더블 클릭 다시 위치. 누가 쫓아와요 다들? 이렇게 글꼴이야 안 보일 수 있어. 저도 찾는데 한참 걸리는데 오죽하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치는 게 빠져. 치는 것도 아직 이게 여기서 좀 낯설어갖고.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두 줄이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더블 클릭했을 때 요 개체가 움직여서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더블 클릭한 뒤 여기 위치에 차트를 기준으로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오른쪽 가운데를 클릭하고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차트가 간혹가다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축 이름표를 선택을 하실 때 더블 클릭을 하실 때 얘가 차트 속성이라고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게 이동해서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차트 속성 뜨게 비어있는 데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차트 속성 뜨면 위치 클릭 그리고 사용자 정의 위치 체크 풀어주시고 설정하시면 돼요. 자, 끝난 뒤에는 꼭 어떻게 해요?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 푸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시면 문제가 생기는 게 다른 기능이 안 들어갑니다. 차트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 되돌리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안 된다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할게요. 자, 왼쪽 위에 파일 눌러주시고 위에서 6번째 저장하기 클릭하시고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본인 성함의 폴더 더블 클릭하시고 제 이름이 여기 없네. 그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2024 1114 빼기 본인 성함 오늘 14일 맞죠? 2024 1114 빼기 본인 성함 여기서 새 폴더 누르고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런 거 할 때 습관을 조금 빼주세요. 새 폴더 누르고 새 폴더 누르고 자 그리고 바로 쓰시는 거예요. 바로 본인 성함 그냥 쓰시면 돼요. 바로 블럭 잡혀 있으면 그냥 쓰시면 돼요. 영어로 아니 본인 이름 쓰시라. 내 이름만 써요? 네. 폴더 만드는 중이니까 본인 이름만 쓰세요. 네. 다른 분들은 저장 누르세요. 네.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데 클릭 그 다음에 이거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다 클릭하고 파일 이름 2024 1114 빼기서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100점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